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죠? 거의 매일같이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요. 예전 황사와 다르게 초미세먼지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2000년 이후부터 줄곧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만 조심하면 폐암에서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머물 때 초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물질들에 노출되는데요. 잠깐만. 폐암하면 담배니까 담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담배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담배도 폐암의 주원인이긴 하지만 국내 여성 폐암 환자 중 87%는 비흡연자이고 주부들의 폐암 발병률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체 어떤 것들이 주부들의 폐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들내미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폐암 진단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폐암은 오랜 기간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초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빨라 일명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암입니다. 저희 엄마처럼 폐암하면 담배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폐암만큼 확실하게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증명된 질병은 드문데요.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와 비교해 13배,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무려 4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은 주변 사람들까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초미세먼지, 성면, 눈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 등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양제인 루테인은 일일 섭취량 이상을 장기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폐암 환자의 수는 10년간 40% 이상 증가했고 그 중에 여성은 52%라는 수치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폐암 사망자의 85%는 흡연이 원인이고 나머지 15%의 비흡연 폐암 발병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폐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리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연기를 뜻하는 건데요. 흡연도 하지 않고 암 가족력도 없는 주부들의 폐 질환 발병률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조리음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리음은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입니다.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발암 물질이 아주 미세한 기름 입자에 엉겨 붙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크기가 초미세먼지보다 25배나 작아서 죽음이 미세입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표면력이 훨씬 높아서 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해요. 나는 요리가 삶의 낙인데 가스레인지를 안 쓸 수도 없고 어떡해? 음식 조리 시에는 항상 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 환경에선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입자가 계속 떠다닐 수 있으니 조리가 끝나도 환기를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는 뚜껑을 덮어두고 조리하고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을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환풍장치를 꼭 켜둔 상태로 조리해주세요. 두 번째로 향초와 방향제를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집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가정에 탈취제와 방향제 그리고 향초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향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쓰이는데요. 방향제뿐만 아니라 표백제와 주방용 세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넨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존에 노출되면 리모넨은 포말데하이드로 불리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포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죠? 탈취제와 방향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드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폐 건강을 위협하는 것 마지막은 바로 락스입니다. 보통 청소용으로 욕실이나 주방에서 자주 쓰는데요. 잘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나 얼룩도 락스 하나면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지만 성능이 강력한 만큼 독성이나 냄새가 강해 부작용이 상당한데요. 락스의 주성분인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식수를 포함한 유기물과 만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 중입니다. 트리알로메탄은 체내에 쌓이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DNA 변형과 면역성 저하를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시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락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조리음과 마찬가지로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이나 문을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고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구조라면 화장실 환풍구를 켜두거나 집 전체를 꼭 환기시켜야 해요. 락스를 사용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락스는 뜨거운 물을 만나면 더욱 많은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니 락스 사용 시 뜨거운 물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것들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니 무시무시한데요.
방금 설명한 것들의 공통점은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이니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은 날이라면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한데 환자의 5% 정도는 암사기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하니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실감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초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폐암의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10kg 이상의 체중이 줄었다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암에 해당하는 초기 증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기침입니다.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유 없이 오랜 시간 기침이 계속된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암세포의 영향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호흡 곤란이 자주 발생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흉통입니다. 폐암 환자의 3분의 1은 흉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날카로운 흉통이 느껴진다면 폐암 초기 증상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객혈과 가래입니다. 기침을 했는데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피가 아니더라도 갈색 가래가 지속적으로 나올 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중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꼭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정말 간단하게 폐암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다이아몬드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손에 검지 손톱을 맞대면 그 사이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혹시나 보이지 않고 두 손가락이 딱 붙어 있다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35%는 다이아몬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폐암이 생기면 호흡에 차질이 생겨 세포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손가락의 끝이 곤봉처럼 뭉툭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변형되는 경우는 심장병이나 크론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폐암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다행히 다이아몬드는 보이는데 무서우니까 당장 금연해야겠구만. 오늘은 폐암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점은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여러 발암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평소에 검진을 안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들을 조심하시면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폐 질환들로부터 폐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아들내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